95페이지 주택.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제 주택의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는 못해서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공작물이고 그 중에서 뭐 가장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것이 건축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의 주거 생활하는 것이 건축물 중에 주택이 되는 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택에는 무슨 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욕실, 부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데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부속 토지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속 토지가 주택에 포함된다. 작년에 지문에 나왔지만 여전히 지문 중에 답은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된다 아니면 주택과 별개의 그런 내용이다. 포함되는 거 주택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속 토지가 좀 여건이 부족한 건축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여기서는 주택이 아니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준주택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있고 그 주택으로 활용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주거 생활을 좀 옹색하지만 영위할 수 있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해요? 몽땅 준주택 그럽니다. 준주택 조금 이따 보겠고, 먼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는데, 단독주택, 일반적인 그런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는데, 다중주택의 개념까지는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뭐 어렵고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3, 6, 9예요. 3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하? 3개층 이하. 그리고 6은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만약에 다가구가 2동 있다고 쳐요. 그럼 한 동,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대수가 얼마 이하? 19세대 이하. 1대 다가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러한 그 세대를 여기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구분 소유 못 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 아파트. 그리고 연립.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그리고 타세대 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이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요? 얘는 연초 660 초과. 한 개동이, 2개동이 있으면 각각 한 개동이 660 초과. 얘는 660 이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한 거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건축법에는 공관하는 게 있는데, 이 공관은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없겠죠.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 건설 공급할 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을 29개 이하 건설한다 이럴 때는 주택법에 적용 안 되고 건축법이 적용되는 거죠. 건축 허가 받는 거죠. 다만 그걸 1년 동안 20개 이상 하려 그러면 주택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법 이제 국장에게 등록은 해라 하는 것이 하나 있긴 있죠. 그것도 뭐 넓은 의미의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보이지만 등록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 등록하는 건 별로는 하고, 몇 개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30개. 다시 좀 이따 다시 또 할 겁니다, 이제. 20개 등록은 1년 동안 다 합해서 20개 이상 할 때 등록을 하라는 거고, 등록. 별로 주택 건설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20개 이상을 건설해서 개인적으로 팔아먹었어요.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20명 이상이 생명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본이라든가 기술 요건을 등록하라는 거고, 등록. 이 정도는 되어야 주택을 2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등록이고, 근데 어느 한국에서 30개 이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럴 때는 뭐야?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
주택은 30개 이상 건설을 공급하게 되면 물론 개인의 그 생명권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개 이상일 때 사업 계획성이고 어느 한 곳에서 29개씩 남양주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제주도에서 29개씩 1년 동안 매일 주택을 건설 공급한대요. 사업 계획 승인 받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건축 허가지. 등록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록은 해야 되지. 20개 이상이니까. 그건 등록이고 그냥 등록. 내가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하라는 거고 이 정도 능력은 됩니다. 등록하라는 거고 이제 주택의 수요 공급은 몇 개 이상이 있을 때? 30개 이상일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 절반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절반 정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시험장에 오면 또 그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지, 30개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 20개는 등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또 깜빡 헷갈려서 틀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90%는 정리할 때까지 설명할 거예요. 90%는 아셔야 돼요. 그 이제 나머지 10%는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른 데서 기억이 또 이해가 쉬운 분이 있어요. 이제 여기 어려운 분이 있고 몇 분은 김이 빠져 있어 지금 보니까 아는 건데 또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과는 그래서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또 뭐가 아니다? 기숙사. 건축법에서는 공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있거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에 따른 공과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아니다 이런 말 나와요. 그 앞에 있는 말 붙은 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얘네들은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기숙사하고 준주택에 해당되는 게 뭐였죠? 오노, 기타. 좀 옹색하다고 했죠? 오노가 금메달을 달래고 빙판에서 기어다니 있어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설은 주택은 아니고 여기는 주택이고 얘는 뭐야? 준주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주택법의 규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다주택자가 아닌 거죠. 다중생활설은요. 건축법에서 두 개는 아닙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 여기서 특별하게 규제를 안 하면 전부 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숙박인 다중도 준주택, 이생인 다중도 준주택, 다 준주택입니다. 그럼 숙박시설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어요? 숙박시설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얘인데 준주택이죠 그냥. 얘가 아닌 다중은 얘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다중은. 다른 데 없고 다중은. 이생이 아닌 다중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중은 과일은 배하고 사과밖에 없다고 칠게요. 과일은 배하고 사과밖에 없어요. 배가 아닌 과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아닌 과일. 사과를 말하잖아요. 먹을 수 있지. 사과 아닌 과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둘 다 과일이에요. 얘 둘 다 다중이에요. 둘 다. 다중은 준주택이에요. 그럼 숙박인 다중도 준주택. 숙박이 아닌 다중도 준주택. 얘를 말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다중에 대해서는 자꾸 언급이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또 나누는 게 이런 걸로 나누고, 누가 만들었는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고, 또 민영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면 그냥 얘예요. 둘 중에. 주택도 이거 아니면 얘죠. 이렇게 나누듯이. 물론 준주택이라는 그 중간적인 주택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누가 주택을 만들겠어요? 국가. 현대 국가에서는 누가 대신하게 돼요? 지자체. 그리고 한국공사.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지만 한국토지택공사밖에 없겠죠? 주택법이니까. 그리고 지방공사.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얘네들이 만드는 주택이 국민주택이에요.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일반 국민을 위하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이하란 말 사실은 법에 쓰면 틀린 말이지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자체가 주거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런 말은
문법적으로 좀 뭡니까 언어적으로 틀렸지만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군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다만 아주 한가한 곳에서는 얼마도 가능하겠어요. 100제곱미터 이하를 군주택 규모로 하더라. 자, 수도권 한 가지 않죠. 도시적 한 가지 않죠. 그러고서 얼마 이하여야 돼요? 85 이하. 그리고 이제 동, 읍, 면 중에 제일 한 가지 아는 거, 복잡한 거 돼요. 동.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적도 아닌 읍면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근데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그 요건을 기억할 거 없고 뭐 읍면 지역 이렇게만 보시거나 아니면 한가한 곳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본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구민택.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남항주시가 건설한 평내 호평역 주변에서의 9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평내 호평은 도시역일 거고요. 그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85 이하여야 돼요. 전부 지자체가 만들어서 전부 구민택은 아니다. 이 구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하여야 된다. 민영택은 이거 아닌 건데 구민택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듯이 현대국가에서는 얘네들만 공적인 사업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할 수 있죠. 또 한국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익법인이라든가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것도 국민택이다. 우리가 그동안 그 공적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런 것들도 본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될 자로부터 지정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거 공부해서요. 여기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재원을 주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주택 도시기금, 주택 도시금에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거. 그러니까 뭐 국가의 또는 공적인 자금을 받는 것도 국민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만 만든 것만이 아니라는 건 아시고, 그리고 그 기타는 이제 민영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 공부했고, 이거 말고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택이라든가 주택을 뭐 구별하는 것은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시험에 대비해서 기억할 것은 이제 이 정도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공동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 무슨 101호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원래 보통은 이제 현관이 하나 있죠. 현관 하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그 세대 구성원들이 공동 생활하는 것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방실이 여러 개 있으면 세를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이 공간이 현대인들은 사생활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좀 차단이 되었을 때 세를 주고 뭡니까? 그러니까 주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철저하게 나누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욕실과 부엌 그리고 현관을 따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하고 얘는 그냥 하나의 101호 하는 하나의 단독소유, 이 안에서 물론 건축물 전부에서는 구분소유지만 구분소유하고 있지만 이 자체는 집주인 단독소유입니다. 구분소유할 수 있다 없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 밖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때 101호 이것을 두 개의 세대로 봐요? 하나의 세대로 봐요?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건 이거.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거. 만약 이걸 두 개의 세대로 보게 되면 아파트는 아무리 주거 전용을 잡아도 적어도 한 면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주차면 수를. 그럼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주차장도 부족해서 이거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좀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주거권을 위해서 이걸 이제 도입했는데 뭐 주차장 같은 거 설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못 하게 돼요. 또 이것을 이제 그래서 하나로 본다. 자, 하나로 봐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전체 세대 얼마 이상 몇 분의 몇? 3분의 1 세대수. 여기는 아파트 세대수가 300세대다. 그럼 100세대 이하만 해야 돼요. 아까 주차장 같은 거 부족할 수 있거든요. 세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총합의 3분의 1인으로 한다.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 새로 건설하는 거. 근데 기존에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또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 새로. 그럴 때는 이를 만들 때 여기 현관을 따로 두기는 곤란할 거예요. 현관을 따로 두기 곤란하니까 그냥 출입문을 따로 둘 것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 구별을 명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한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얘네 둘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차장 같은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몇 개의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거. 그거는 기억을 잘 해야 되고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3분의 1 그랬는데 여기는 얘네보다 이걸 처음에 이렇게 구상해서 만든 것보다 이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하는 말이 나올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연상할 수 있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것 하게 되면 3분의 1인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기존의 공동주택을 개조하는 것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혹시 기고 몰라도 하나의 세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동에서 이걸 어느 한 동에다가 이렇게 세 동이 있는데 전체에서 10분의 1 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에 어느 한 동만 만약에 뭐 한 동에 몰아서 세대 구분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동의 3분의 1은 똑같아요. 그 동의 3분의 1. 전체 10분의 1이지만 어느 한 동에서는 이제 좀 몰아서 할 수 있거든요. 전체에서 10분의 1 골고루 여기 10분의 1, 여기 10분의 1, 여기 10분의 1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만약에 300세대면 30세대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100세대를 할 수 있고 30세대 하는데 그 30세대를 어느 한 동이나 두 동, 몇 개 동에 몰아서 할 수 있거든. 그거를 몰아서 하는데 그 동의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전부 3분의 1이에요. 세대 구분형은.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새로 만드는 것을 전체 세대수 하게 되면 몇 분의 1이요? 그건 이제 10분의 1. 근데 이 숫자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건 기억하십니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거. 어려우면 하나의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에 맞는 주택이겠죠.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커요, 작아요? 커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핵가족이잖아요. 작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이제 서민들 위한 것이고요. 작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된다 하는데 이건 도시지역에 건설하니까 국민주택 규모지만 다 얼마가 있어요? 85 이하겠죠. 물론 시험에서는 85 이하 안 그러고 그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말 나올 겁니다. 물론 85 이하라고 써도 틀린 말 아니에요. 여기는 도시역이니까. 도시역에 있는 건 당연하죠. 도시역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여기는 적어도 한 면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 면수도 훨씬 적을 수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주거 형태가 좀 뭡니까? 좀 열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주택법에서 제가 많다 또는 적다 이것을 몇 세대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300세대. 300세대 미만. 자, 그냥 300세대 외운 것보다 많다 적다 해가지고 외우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 5명 기억할 것을 6명 7명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 300세대 미만. 300은 공구별 기준에게도 300이 적은데요. 각 공구별로 몇 세대는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 그래 단지 전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600세대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허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예외적인 혜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주택이 몇 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300세대 미만하는 것이 3번 써먹어져요. 많다 적다 해서 3번. 물론 중요한 것은 얘하고 이제 공구별로 해서 300세대 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국민주택 규모고 300세대 미만이고 도시지역에 건설돼야 됩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어요. 다세대. 근데 단지형 연립은 주택 층수가 몇 개 층 이하여야 돼요? 4개층 이하라고 말을 해야 돼요. 분명히. 다만 이제 도시계는 건축에는 심의를 거치면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심의를 거치면. 그 말이 있으면 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4계층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형에서는 이제 그냥 4계층 안 물어봐요. 그건 뻔한 거니까. 그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건축부에서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물어본다고 하면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냥 5계층,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그냥 심의 거쳐서 5계층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원룸형 주택이 있죠? 원룸형 주택이 있는데, 얘는 그 공간이 몇 개여야 돼요? 원룸이니까 하나로 해야지, 하나로. 그죠?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로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무엇과 무엇은 부끄러우니까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욕실, 보일러.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업 따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이제 1, 3, 5예요. 3이 뭐예요?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욕실, 보일러실 말고도 나머지를 두 개의 공간을 할 수 있고. 5는 뭐예요? 면적이 얼마 이하?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135, 135예요, 이것도. 얘네들은 연세대는 85 이하면 되는데 원룸은 얼마 이하야 된다고요? 50 이하, 50 이하. 자, 연립과 다세대는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거니까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립 형태, 다세대 형태이면서 원룸 형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뭡니까? 한나의 건축물에 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룸과 연립, 원룸과 다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주거 형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형 주택과 다른 일반적인 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1+1 된다고 했죠. 원룸형 주택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85 초과하는 주택 하나, 주인집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룸형 주택이 준주거적이나 상업적이 있을 때는 20층까지는 원룸형, 21층부터는 그냥 일반 아파트, 주거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원룸에는 다른 게 붙을 수가 있다는 여상. 근데 그런 말 없으면은 이게 다른 얘네들은 뭐예요? 순혈주의. 딱 똑같은 것만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것만, 같은 것만 있어야 돼요. 하나의 단지나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가 있어요? 같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원룸형에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인집 하나 붙일 수도 있고, 이제 만약 상업적이다 이럴 때는 그냥 일반 아파트를 21층부터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본 겁니다. 자. 95페이지 있는 거죠. 단독주택에 공간이 없다.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없다. 준주택은 오피스텔, 노인복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이 있다. 이 다중생활시설은 일종 숙박시설도 있고 이종생도 있고 둘 다 준주택에 해당된다. 국민주택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서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 이렇게 읽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것만 국민주택이다. 틀렸죠?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면 모두 국민주택이다. 틀렸죠? 민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이제 아주 복잡하지 않은 한가한 곳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제곱미터 이하도 있을 수가 있다. 읍면지역, 도시도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도시가 아니면서 읍면적인 거.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여기 이제 주거전용면적은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이에요. 여기는 내부선. 공동주택의 외벽에 무슨 선? 내부선 기준에 내부선. 외벽의 내부선. 그리고 물론 이제 외벽의 내부선 안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 상식이죠. 관리사무소 안 들어가겠죠? 지하층의 공용 부분 이런 것들 안 들어갑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고 이제 주택 단지 하면 숫자 꼭 기억하는 거. 일반 도로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일 때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 8m. 그래서 20일간 8도이라 건데 이제 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여기서 본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 주택 건설을 위해서 설립된 공익법인 이건 거의 안 나오니까 무시하겠고요. 얘네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연간 주택을 몇 개? 20개.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형 생활택은 규모가 다르니까 30개 이상 건설 공급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사업계획 승인은 지자체가 우선이고 이제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연간 20개 그랬어요. 남양주시에서만 20개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서울도 만들고 제주도 아까 전국 곳곳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관할하는 게 맞네요. 그죠? 어느 한 곳에서 한다 그러면 지자체가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 사람이 20개를 뭐 어느 한 곳에서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전체를 가정한 거죠? 예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장.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좀 자꾸 시켜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국장이 하는 거 달달달 묵까지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의 효율성이 또 떨어져요. 나중에는. 자, 누구한테 등록하겠어요? 국장.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지만 물어봤을 때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국장에게. 그리고 얘네들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자본금 3억 이상 이런 거 요구하는데 여기 3억 없겠어요? 4억은 되겠네. 자본금이 국가 대한민국 4억은 넘죠. 좀. 자, 등록사업자.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소유한 자도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등록을 하면 그냥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 근데 왜 이걸 따로 썼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공동을 하면 등록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자본금이라든가 건축 분야 기술자, 토목 분야 기술자 또는 사무실 같은 것들 얘가 갖추고 있거든.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 있죠. 조합. 주택 건설을 해서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려는 자. 얘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공동하거나 여기 있는 거하고 공동하게 되면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합. 없죠. 여기는 이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지자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하고도 이제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을 하면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예요. 또 고용자가 있어요. 고용자는 이거 이제 고용자, 피고용자 대응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우선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공동으로만 해야 돼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만 해야 돼요. 만약에 등록하게 되면 걔는 고용자가 아니고 그냥 30개 이상 주택 건설하면 일반 분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법에 따라서. 자기 근로자에 공급하려면 그럴 때는 뭐가 돼요? 고용자. 얘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따로 등록 당연히 안 하겠죠?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 둘을 공동사업체로 본다. 너무 당연하죠? 추정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사업 시행자 맞죠. 그냥 공동 본다. 그리고 이제 이 등록사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또 얘가 이제 동일한 시공요건을 시공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건설업자로서 등록을 했을 때는 시공도 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 A가 건설업자 A 같이 둘 다 이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등록사업자로서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시공까지 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등록사업자의 시행자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공사로서의 시공자의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겠죠. 둘 다 책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합이 여기는 지자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로 시공자를 지정하면 괜찮아요. 믿어도 돼요. 근데 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공동사업하면 시공자로 지정했어요. 얘가 시공까지 해요. 등록사업자가. 그럼 중간에 부도 파산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여기는 수백 명, 수천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뭐요? 보증. 다른 어떤 전문기관에서 얘가 망했을 때 공사를 계속 완성시키거나 아니면 조합이 요구하는 비율만큼의 공사금액 일정 비율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지방공사 제출해요? 안 해요? 보증서. 안 하죠? 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 숫자는 정비법에서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비법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비법에 있는가 주택법에 있는가 알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한 것들을 이치를 생각하고 이럴 때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똑같이 정비법은 이제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그런데 주택법은 최근에 전부 퍼센트 바꿨어요. 공사금액이 30% 이상, 50% 이내 똑같은 거예요. 100분의 30, 100분의 50, 30%, 50%. 숫자가 어려우면 지방공사 안 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등록사업자와 이제 조합이 하는 거, 공동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는 까먹더라도 얘네들이 공동을 하면 등록 안 한다는 거, 얘 등록 안 한다는 거, 뭐 아주 쉽잖아요. 이건 아셔야 되겠어요. 자, 몇 개 이상 할 때 연간 20개 이상 할 때. 얼마 이상 할 때 대지를
1마 이상 조성할 때. 이건 한꺼번에 말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곳곳 돌아다니면서 총 합한 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국장에게 등록한다. 그래서 이제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 계획 승인은 한 곳에서 주택을 몇 개 이상 건설할 때 30 이상 그리고 대지를 얼마 이상 조성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면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네, 이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이때 받는 건데 아까 저게 30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1마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받는가 따질 때는 이제 주택건설 세대수는 안 따집니다. 대지 면적이 크면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대지 면적이 좁으면은 특광별별 시장구세요. 그래서 얘가 10마 이상이다. 이 주택이 건설된 대지가 30개든 300개든 500개든 10마 이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10만 미만이면 이제 특광별별 시장 군수에게 받습니다. 이건 잘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해요. 이제 10만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군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들은 어차피 특광별별 대도시장에게 받는 거예요. 이제 남양주시는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간에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 받는 거고. 이제 구리시는 10만 미만은 구리시장인데 10만 이상은 경기도지사에게 받는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이제 표현들이 지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차이예요. 근데 이제 잘 안 물어보니까 그냥 얘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많이 물어보면 이것도 분석해서 자꾸 제가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인시키려고 설명할 텐데 그 정도 아니니까 자 10만 이상은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시도의사, 대도시시장 이거 두 개 구별해서 공부하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노력을 쏟아야 돼요. 국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를 기억을 하신다. 누가 사업할 때겠는? 국가. 또 누구요? 한국. 얘가 국자와 친하잖아요. 국가 일을 하는 사람. 국가나 누가 할 때? 한국 토지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면적 따져야 안 따져요? 그냥 국장에게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단일한 사업이 30 이상, 1마 이상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전제로 해서 국장에게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장에게 받아야 하는데 이거 말고도 국장에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제 긴급하다라든가 아니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의 전체 주택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국장이 여기서는 나에게 받아라 지정 공고할 수가 있어요. 지정 공고.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330만 제곱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제 원래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 다음에 도시개발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날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가 돼요. 만약에 면적이 330만 이상 할 때는 5년 동안 계획을 안 세우면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가 돼요. 다음날. 거기서 330만 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자족 기능을 가지는 조화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도 330만인데 그건 시험에서 언급되거나 답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그 330만 여기서 한번 나온다고 예고를 한번 했었어요. 본편 방송에도 기억 안 나는데 예고편 하나 살짝 본 거 기억 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자. 얼마 이상 토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까먹어도 좋아요. 이걸 틀리게 안 할 거니까. 여기를 공공주택 지구 사업이라든가 무슨 다른 말 내면 그거 틀리세요. 그냥 산업단지라든가 이 말 무시하고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얼마 이상? 330만 이상. 그리고 여기 이제 몇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긴급 광역시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을 해소한다라든가. 긴급하면 국가가 하잖아요. 긴급하면. 광역적 차원에서 주택의 수요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에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이런 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답이 아니고 이제 50초 하는 게 좀 나오는데요. 이제 얘네들이 50을 초과해서 이제 투자한 그러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 국장에게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단서가 하나 있어 이제 50초 나오면 국장에게 받는다 이렇게 그냥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50초 하면. 근데 이 안에서 있는 것이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자, 50초이면서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이제 50초이면 돼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만약에 한국공사와 지방공사에 관리를 받는다면 누구한테 관리 받을 때 국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겠어요? 한국토익도공사에 그런 그 관리를 받을 때가 국장과 더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 가지 그 말이 이제 언급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거까지 넘어오려면 이제 50초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50초 나오면 틀린 말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아예 틀리게 하려 그러면 여기까지 언급될 수 있는데 이제 뭐 운이기 때문에 요걸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안 되면 여기까지. 그리고 얼마? 330. 얘는 뭐죠? 국가 하는. 한국토익대공사는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까지 한 10분간 강의했는데 이거 받으라고. 맨날 까먹는다. 요거 얘기했죠. 이제 지금까지는 까먹습니다. 7, 8월까지도 까먹어요. 이제 9, 10월에는 까먹으면 안 돼. 이제 9, 10월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50기 예외가 4개가 있는데 두 개만 볼 겁니다. 나머지 2개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한옥은 좀 대학에 뭔가 권장을 해야 되는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상한선이 올라갈수록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몇 개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한옥은 50개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50개 이상. 그리고 주관경 개선사업 혜택을 좀 줄 수 있죠. 주관경 개선사업이 1호 사업이 있는데 1호 사업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1호를 2호라고 안 낼 거예요. 자, 1호 사업의 경우에 정비 기반시설을 시장 수사 설치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럼 이 사람들이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아파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한 2동 정도 해가지고 한 40세대 만들고 싶은데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이것도 공급할 때도 니네들끼리 나눠가지면 안 되고 일반 분양해야 된다. 그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니네들까지 40개는 니네들끼리 나눠갖고 남은 게 있으면 몇 개 알아서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 지인에게 팔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혜택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경 개선사업의 23조 1항 1호 사업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그래서 한옥과 주관경 개선사업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잖아요. 그죠? 1항 1호 사업. 근데 요거 1호를 뭐 틀리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경 개선사업 나오면 그냥 50개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옥 몇 개? 50개. 자, 이상할 때 사업계획 승인이다. 그런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여기서 이렇게 받기로 했어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까? 여기다가.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뭐 몇 세대 상관없어요. 뭐 30이든 300이든 3000이든 3만이든 내가 하나의 사업으로 이걸 분양하고 싶다 하면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주택이 건설되거나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대지가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요? 주택단지 그럽니다. 주택단지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의 사업으로 뭐 여기다 7000세대 만들기 했어요. 그럼 하나의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 했어 이렇게 일반 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이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오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복리설에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기가 너무 어렵죠. 이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일 때 8m 이상일 때 뭐 고속도로 철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아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특별시도, 지방도 이제 하는 말, 광역시도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때는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일반도로 몇 미터? 20m. 21간 8도이람 8도 도가 뭐예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주택단지 다시 보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20m, 도시 예정도로 8m. 그리고 위에 준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하는 것은 시험에서 알려줍니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8m 이상의 국지도로 하는 말 혹시 나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일반도로 아니면 숫자가 나오면 몇 미터예요? 8m.
그리고 이 국도라든가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이런 것들 이제 지문에 언급될 수 있는데 다른 건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는데 숫자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 주택 사업계획 승인에서 건설되는 이 주택단지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같은 부대시설, 경비실 같은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상가 건물 같은 복리시설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부대시설, 또 뭐가 있어요? 복리시설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정리를 이제 좀 하겠고요. 자, 그는 이제 20m 이상의 일반 도로, 그런데 이것을 달러 그냥 바꿀게요. 이제 여기 안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부대시설. 주거 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현관, 부엌, 욕실 자체는 아니니까 뭐예요? 부대시설. 건축 설비라든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쪽, 근데 말한 이런 것들 뭐라고요? 부대시설, 부대시설. 뭐 수도라든가 전기 공급 설비 같은 것들은 뭐예요? 부대시설. 그리고 이제 복리시설 있는데, 복리시설. 여기에 뭐 사실은 없어도 생활할 수는 있어요. 수도 같은 거 없으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시설인데, 없어 생활을 했을 때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 가기가 너무 멀리 있어요. 불편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유치원이 너무 멀리 있어요.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복리시설, 생활 복리라는 거. 복리시설. 가면 즐거워요? 재밌죠? 이게 복리시설은. 재밌는 곳. 그 재미없는 것이 뭐예요? 부대시설. 주차장은 뭐예요? 그래서 주차장.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은 뭐예요? 복리시설. 가서 재밌는 거. 너무 재밌어서 경주에 유생들이 놀이터로 삼았다고 했죠. 경주 유생 놀이터. 그래서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이거 주차장 아니라고 했죠? 재밌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 있잖아요. 그죠? 1생, 2생 다 그 복리시설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종, 여기는 1생, 2생 다 해당돼요. 근데 2종근생 중에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층간소음 발생하면 지금 쌈도 많이 나고 살인사건도 많이 나는데, 내가 집에 장총이 있으면 쏴버리네, 밤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총 안 된다네. 장총 안 된다. 뭐야? 장의사 안 돼요. 총포 판매소 안 돼요. 안마시설소, 될란주점, 단란주점 안 되고, 다중생활시설 안 됩니다.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숙박시설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이제 이종근생은 되는데, 이제 여기 이종근생에 해당되어도 장총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 이종근생의 종교시설은 500제곱미터, 그 종교를 목적으로 모이는 곳들은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이고 500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돼요. 자, 이종근생은 지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있잖아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교회는 이종근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도 돼요. 여긴 종교시설은 그냥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강의를 안 하는데 우리 책에 제가 안 써놨어요. 이게 여기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제 가서 시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확인하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라든가 경비실, 뭐 공중화장실,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거기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제한다. 이거 지우세요, 그냥. 이걸 보니까 이거는 내기는 뭐 곤란하다고 보여지고, 여러분 헷갈리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지워버리세요. 그다음에 뭐 건축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96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지역난방 지우고. 자, 복리시설. 지금은 경주 유생 놀이터가 뭐예요? 복리시설. 1종생, 2종생이 있는데, 사회복지가 하는 것들은 이제 얘는 쓸데없는 것들하고 보면 좀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지문에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임대인, 세입자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 맞고 무시하면 틀렸다 이랬죠. 이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유료사회복지시설 하는 말 나왔어요. 혜택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제 어디 있는가 몰라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마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이종근생이 안 되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되는 거예요. 동물 미용실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그래서 복리설을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장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간선시설은 여기 이제 주택단지에 있는 부대시설 중에서도 또 너무 중요한 것들 또 우리는 기간시설 이런 말 써요. 기간시설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못해도 좋습니다. 걔까지는. 근데 여기에 있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이 이렇게 밖에 바로 기간시설에 붙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격이 있을 수 있죠. 거리가. 그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뭔가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연결하는 얘를 뭐라고요? 간선시설. 그래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뭐라고요? 간선시설. 기간시설은 맞기 맞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를 이제 기간시설 중에서도 간선 이런 말 쓴다는 거예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해주는 시설, 간선시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연결해주는 거. 근데 이 간선시설은 뭐 이 의미를 여러분들 완벽하게 파악 못해도 돼요. 간선시설. 이것만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도로, 상하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공급시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기, 통신, 지역난방, 가스, 지역난방시설 중에서도 자, 그 안쪽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궁금하다. 뭐요? 통가방, 루이비통 가방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너무 궁금하다 했어요. 이 통가방은 여기서 만약에 통신, 가스, 지역난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담장까지 연결하는 것만이 간선시설이 아니고 더 넘어서 어디까지 연결해줘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지. 물론 각 세대에 연결해주는 것은 그건 이제 부대시설이고 이제. 그 주택단지 그래서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간선시설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통가방은 그 안에 있는 거 통신, 가스, 지역난방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과 그 설치 의무자가 법조문에 너무 멀리 있어서 기본세는 다 떨어뜨려놨는데 같이 공부하기에 더 유리하니까 밑에 해놨습니다. 자, 도로 상하수도 누가 설치해줘요? 본래 본래 간선시설도 얘네들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설치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주택건설 사업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만약에 100세대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이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것을 사업을 한다. 이럴 때는 이 도로 상하수도를 지자체가 설치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규모 클 때는 그것도 네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전체 또 공익과도 관련되니까 내가 해주겠다. 누가? 지자체가. 도로 상하수도 지자체가.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누가 설치해요? 이거 공급하는 자. 지역난방공사나 한국전력에서 설치해요. 국가는 뭐 채통을 지키려고 뭐 하나 설치해줘요. 우체통 국가가 해줍니다. 근데 이제 도로 상하수도를 이렇게 설치해주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국가의 또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국민들 그 주거권 확보라는 건 헌법적 의무인데 권리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도로 상하수 설치 비용을 50%까지는 보조융자 줄 수 있어요. 이제 보조융자. 계획 설치하는 것들은 좀 인심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사업하는 것은 보통 얼마까지 해줘요? 50%. 계획 같은 거 세울 때는 보통 얼마까지도 해줘요? 80%까지 해주잖아요. 계획 세울 때는. 기초사 설치 비용이라든가, 기초사, 실시 비용이라든가, 지형도면 지형도면 작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시한 것들은 많이 주고. 보세요. 이거, 시시한 거. 다 설치해주잖아요, 이렇게. 국가는 짠돌이다 그랬죠? 짠돌이다. 그래서 비용까지 한번 봤습니다. 96페이지 거기 확인하고 10분 쉬겠습니다.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가방 이런 것들이 간선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에 연결해주는 시설 이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기본이니까 답이 아니에요. 이거 나오더라도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오더라도 근데 이제 통가방은 단지 안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통신가스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했고, 설치는 원래 이제 사업 주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나와요. 시험에서. 너무 당연하니까. 100호 이상이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때는 도로 상하수 또는 지자체가, 전기 통가방은 공급하는 자가,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 의무가 부당하다는 건 줄 그을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지자체가 설치하는 비용은 50%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통가방 보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걔네들이 요금으로 빼먹을 거예요. 이제 수도요금으로, 전기요금으로. 자, 10분 쉬었다 보겠습니다.